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82년생 김지영 씨가 아파트를 급매로 파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출연했던 이분이죠. 82년생이면 이제 갓 40을 넘긴 나이가 될 거고, 이제 40대는 전체 인생 주기로 보면은 가장 경제 활동이 왕성한 나이고, 또한 부동산이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지금 활발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2년생 김지영 씨가 지금 아파트 때문에 엄청난 곤욕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김지영 씨만 해도 여자분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지영 씨가 굉장히 많죠. 흔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82년생 김지영 씨가 어떤 아파트로 인해서 고초를 겪고 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영끌했다고, 1억 신용대출 받았다고, 집 사면 대출 회수한다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또 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DSR이라는 우리 희한한 걸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다 적용을 했죠. DSR 규제. 이거 전 세계에 의식주의에다 대고 DSR 규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최초로, 국내 전 세계 최초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걸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7월 달부터는 올해 지금 1억 이상 되면은 DSR 규제가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파트를 살려고 보니까 한동안 내가 지금 40% 나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40% 정도라면 4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1억짜리 자동차를 샀어. 할부로. 그러면 대출 한도가 3억이 되는 거예요. 이 합산이죠, 합산. 자동차.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집. 그러니까 지금 한도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어드는 한도를 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으니까 이거에 신용대출을 받은 걸 회수하겠다. 지금 엄포를 넣고 지금 난리 굿을 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전체 아파트를 살 때, 집을 살 때 40% 대출 받았다고 이거를 영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40%는 기본이잖아요. 우리 선진국 정도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80%는 대출해 주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11억 원까지 정부에서 보증해 준다 그러고, 영국 같은 경우는 5%만 있어도 95%까지 대출해 줍니다. 정부에서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서민들이 의식주라는 문제, 이 집을 사는 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대부분의 선진국이고, 지금 일반적인 국가들이 지금 행하는 방법인데, 지금 40% 대출 받았다고 이 영끌이라고 하는 나라. 네, 이게 조금 하나의 어마어마한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지영 씨가 겪고 있는 문제는 충격적이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집 사고 나서 지금 잠이 오지 않는다. 주담대 6%에서 7%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서민들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전 세계 국가에서 혼자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와 스프레드 차이가 2%가 기본인데, 이거는 지금 4%, 5%까지 늘리려고 해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금리라는 것은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다. 네, 지금은 당장 금리가 올라서 지금 이자 더 낼 수도 있지만, 언젠가 또 금리가 내려가면은 덜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어떤 문제인가를 보니까 이게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맞박에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빙글빙글 돌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보니까 이 김지영 씨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일실적 1가구 2주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집을 샀어요. 김지영 씨가 집을 갈아탄 거죠. 그래서 원래는 A라는 주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지영 씨가 한 10개월 전에 B라는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지영 씨 같은 경우는 얼마 안에 지금 기존의 주택이죠. 기존의 주택을 언제 매도를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해야 되죠. 매도를 해야 되죠. 언제입니까? 1년 안에.
B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안에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도를 하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매도에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살 사람이 없는 겁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게 보니까 대출을 지금 막아놓은 거예요. 대출을 막아놔 버렸어요. DSR뿐만 아니고 대출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판 집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사야 되는 사람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지금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은 거야. 지금 다음 달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근데 하는 수 없이 이제 급매도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급매에서 또 급매를 내놓는 겁니다. 계속 깎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과세 때문에. 자, 다주택자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는 며칠 안 남았다. 그래서 지금 급매물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계속. 자, 이 급매물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금리 올라서 급매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파트 1억, 2억 지금 실거래가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에요. 그분들이 비과세를 받으려 보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는 지금 대출이에요. 대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그래프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일시적 2주택이죠. 1가구 2주택이에요. 김지영 씨입니다. 이분이. 지금 82년생 김지영 씨가 지금 맞닥뜨린 결과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샀죠. 집을. 기존의 집이죠. 기존 집 A. 그런데 1년 후에 1년이 넘어가서 지금 B라는 주택을 우리가 취득을 하면 됩니다. B라는 주택을 10개월 전에 샀어. 10개월 전. 그래서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겁니다. 갈아타려고 샀는데, 자, 그래서 보니까 B라는 주택입니다. 지금 새 아파트를 산 것을 얼마 안에 매도를 해야 됩니까? 1년이죠, 1년.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안 팔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1216 대책이라는 2019년도 12월 16일에 이후에 취득한 것은 기간이 1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1년.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1년이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라는 것이 환급이 잘 안 되죠. 불장이면 상관이 없어. 그러나 항상 불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약세장이 될 수도 있고 조정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B라는 주택, 신규 주택을 사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들은 이걸 계산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출 중단이 떨어지면서 이제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김지영 씨가.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좀 희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한 정책만을 계속 내놓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대통령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나로 인해서 단 한 명이라도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서 내가 만든 정책, 내가 만드는 이 행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전 대통령을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행하는 모든 정책들은 뭡니까? 국민들을 다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1년을 중단시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지금 대출을 막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 거기다 대출까지 막아놨어요. 세금 다 내라는 겁니다. 세금. 이 세금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50-60%는 토해내라는 거죠. 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법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편법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몰려있죠. 1년 안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1년 안에 정리한다는 게 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출까지 중단했으니까. 그러면 이 허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허점을 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을 A라는 B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2개월 남았어. 지금 2개월 안에 팔아야지 양도세에 지금 비과세를 받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면할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대략 보니까 2에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런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물건을 내놔도 부동산에 물건을 내놔도 안 팔리는 겁니다. 대출을 막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의 물건을 서로 맞교환하는 겁니다. 맞교환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은
C라는 주택을, 신규 주택을 샀죠. 이제 B라는 사람은 D라는 신규 주택을 샀어요. 이미. 그러면 기존 주택 A라는 사람과 A 물건, B라는 사람의 B 물건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맞교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이 새로운 취득이 되기 때문에, 네, 취득이 되고, 신규 주택을 우리가 산 거 있죠. 나중에 산 거. 이거는 그대로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A라는 사람은 B 주택이라는 거를 사고, A라는 사람은 또 B라는 사람은 A 주택을 또 사주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기존에 팔려고 했던 기존 주택은 내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 것이 아니죠. 이미 비과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양도세의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이 물건들은 이미 정리를 생각하고 지금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마저도 지금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찾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 남은 것은 김지영 씨가 급매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급매 물량이 아니면 급매 물량이 아니면 거래가 안 되니까 김지영 씨도 결국에는 급매로 매물을 내놔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에 김지영 씨가 나와 비슷한 김지영 씨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서로 맞교환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맞교환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지금 등기를 치고 또 바로 내놓으면 되겠죠. 그때는 이제 A라는 주택은 이것은 양도 차익이 아예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있게 팔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A주택, B라는 사람은 B주택, 기존의 주택을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A라는 사람은 기존에 이후에 샀던 C주택, B라는 사람은 나중에 샀던 D주택만 남고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똘똘이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지영 씨가 지금 자신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급매로 물건을 내놓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여러분들한테 저하고 여러분들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이 지금 세법을 노린 허점이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자 이거 만나게 되면은 운이 좋은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겠네요. 감사합니다.